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 다음이 외심과 내심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단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특징 내지는 활용 방법을 알아야지만 외심과 내심 풀이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외심과 내심이 좀 더 어렵겠죠. 당연하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일단 하시고, 자, 일단 나오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거를 확인을 하면서 좀 어려울 만한 것들을 내가 일단 좀 골라서 풀어줄게. 알지? 고친 것도 있고 못 고친 것도 있을 텐데, 자, 일단 외심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삼각형 안에,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있는 거야? 꼭지점이 다 원위의 점이에요. 꼭지점이 다 원위의 점이게끔 딱 닿게끔 있는 게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원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겠죠. 맞아요? 중심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외접원의 중심을 줄여서 외심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까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건 뭐였냐라고 물어보시면 반지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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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반지름인데 삼각형 입장에서는 꼭지점과 누구? 외심. 뭐라고? 꼭지점과 외심까지의 길이 또는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자꾸 인지를 못 하는데, 인식을 못 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이니? 보이죠? 안 보일 때도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자, 세 개가 생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등변이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뭐가 같다?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외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똑같더라. 이유가 뭐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외심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에 대한 게 앞에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외심이 이 삼각형에서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은 집중. 각 변에 뭐를 만들어?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요?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변이 3개잖아. 그럼 수직 이등분선 3개 그릴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럼 구분을 잘 지어야 돼. 잘 들어라. 무슨 얘기냐면 요 삼각형에서 자, 요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딱 그렸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반드시 교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단 이론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심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 외심을 찾는 방법은 원래는 어떻게 써있다?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싹 다 그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쪽 수직 이등분선 안 그렸죠? 어? 그럼 개념상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 변에서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반드시 어디 지나가? 이미 만난 교점 여기 있지. 여기를 지나가게끔 반드시 뭐가 그려져? 수직 이등분선이 그려진대. 그럼 이게 뭐야? 외심이야. 외심이야. 오케이? 외심이야. 자, 근데 시험 문제 중에서 어떤 걸 애들이 좀 종종 틀리냐면 항상 개념 문제잖아. 응? 다음 그림 중 외심인 것을 나타낸 것을 찾아보세요 하면은 이거는 애들이 맞춰. 근데 봐라. 똑같이 그려볼게요. 보세요. 이건 외심이 맞나요? 자, 혼동을 줘볼게. 저거 외심이지. 그대로 그려볼게. 이건 외심 맞나요? 당연히 맞죠. 그럼 질문해볼게. 비교해봐. 이건 외심이 맞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3개를 긋지 않고 2개만 그렸지. 3개가 그려져 있지 않고 2개만 그려져 있지. 헷갈릴 수 있어. 뭐는 외심이고 뭐는 외심이 아닐까? 10초만 생각해요. 쟤는 꼭지점이 아니라 줄.
자,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무조건 맞는 거 뭐야?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무조건 맞는 거. 2번 무조건. 2번이 맞아요? 네? 무조건 맞아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 무조건 외심이야? 아, 3번. 1, 2, 3, 4번. 3번은 일단 맞나? 맞아요? 무조건 맞죠? 저기 똑같이 보고 그랬잖아. 맞아? 얘는? 1번. 얘도 외심이니까 외심 찾기라고 내가 정석대로 고려줬으니까 당연히 맞죠? 그럼 헷갈리는 게 이거야. 2번, 4번 헷갈리는 자, 확인해 볼게요. 결과만 내온 인간들은 이런 걸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외심 찾는 방법. 그려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대? 세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한 군데에서 만났다. 그럼 얘랑 얘의 차이점은? 이쪽에서 안 그렸지. 잘 들으세요? 이쪽에서 안 그렸지. 하나, 우리는 개념상 뭐라고 있어? 이쪽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봤자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가. 그리고 그 교점이 뭐라고? 외심이라고. 그럼 내 말은 그거야. 이걸 꼭 그려야 이게 외심임을 알 수 있나요? 무조건 지나가지. 그럼 내 말은 그거야. 이거 굳이 그릴 필요 없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오케이? 따라서 변형된 게 이런 거야. 세 수직이 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게 외심입니다 라고 써있는데 애들이 혼란을 야기하는 게 얘는 두 개밖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외심이 아니지 않나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안 그려도 이쪽에서 이걸 그리지 않아도 이미 얘는 외심 확정인 거야. 어? 확정이라고. 안 그려도 돼. 개념상 세 개 다 그리는 거 맞아. 근데 외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외심 찾는 방법은 두 개만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 맞아요. 그럼 얘는 왜 틀렸을까요? 얘는 외심이라고 무조건 선언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이렇게 그으면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같아? 자, 내가 정말 공부하는 애들 중에 정념이 떨어지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왜 무조건 외심이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보세요. 이 그림과 똑같은 버전을 그려놓을게. 네 눈엔 이게 외심이니? 아니, 그림 공부를 한다면 네 눈엔 주황색 세 개가 같니? 벌써 틀렸죠? 물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내 말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건 뭐야? 흰색은? 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지. 질문해 볼게. 이쪽 주황색도 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니?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 파란색 점도 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니?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외심이라면 여러분들은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인데 그 원의 중심이 맞다리 갔다리 이동하고 있는 집 풍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벌써 이상하죠? 그럼 뭐가 이상한 거야?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지 얘는 세 개가 반드시 얘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고 이것만 되는지는 이 예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애들 이거 의외로 많이 체크해. 왜? 내가 애들한테 뭘 많이 강조해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면 그냥 외심 같은 거야. 세 꼭지점에 그래서 내가 두 꼭지점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희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외심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그림을 잘 봐. 그림을 파란색이나 주황색처럼 그려서 보기에 써주겠어? 헷갈리게 그려놔 흰색처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외심이 이렇게 여기 있다 움직이는 경우는 한 삼각형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접원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디인가 있는 외접원의 중심은 여기쯤이나 여기쯤이나 한 군데에만 딱 고정돼 있겠죠. 아니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알겠니? 그럼 외울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건 특징이죠? 외심의 특징이죠? 쟤는 뭐예요? 외심 찾는 방법이죠? 외심 찾는 방법은 두 개만 그려도 돼. 외심의 특징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외심의 특징은 반드시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참고로 얘네들은 다 외접원을 뭐라 그랬어? 반지름이라 그랬어요. 자, 내심 연결해서 바로 합니다. 외심 찾는 법에서 그거 하나라는 그림은 안 돼요. 교점이 안 생기죠. 교점이 생기려면 최소 두 개는 그려야죠.
교점이 생기려면 두 개는 그려야 돼서 하나 그래서 교점이 생기나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내심도 얘기해 볼게. 내심은 기억해야 되는 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안 내자야. 그러면 이번엔 외는 삼각형의 바깥에 있는 원이라서 외접원이라고 한 거고, 내심은 내접원이야. 무슨 얘기야? 삼각형 입장에서 안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녀석의 중심을 뭐라고 불러? 내심이라고 불러요. 알겠나요? 자, 내접원의 중심인데, 그럼 여기서도 일단 그림만 봤을 때 바로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삼각형의 세 선분하고 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고 있죠? 내 말은 그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만남 부분하고 파란색, 파란색을 그으면 이게 뭐예요? 내접원의 반지름이지. 길이가 어때? 당연히 같지. 반지름이 왜 변해? 같지. 근데 우리가 내심 따는 공부할 때 개념서에 다 써있는 게 뭐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주제 잘 봐라.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원과 부채꼴 공부하면서 원과 부채꼴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를 공부했었어. 자, 앞에 봐. 얘는 원을 관통해서 뚫고 지나가고 있죠. 뚫고 지나가는 직선 또는 선보는 이런 단어를 원래 붙였습니다. 그 다음 얘는 원을 뚫고 지나가고 한 게 아니라 교묘하게 스쳐 지나갔죠.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는 접한다 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접선이라고 그러고, 이때 교점을 접선과 원의 교점을 줄여서 접점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중1 거예요. 그럼 중2 때 등장하는 개념은 뭐냐면, 원의 중심이 있지? 앞에 보라고 적어놔. 이랬을 때 원의 중심하고 접선과 만나는 누구?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반지름이지. 네? 당연히 반지름이죠. 근데 공식이 뭐냐? 접선과 반지름은 무조건 각도가 몇 도야? 90도야. 뭐라고? 90도야. 이 얘기는 중2 때 나오는 거야. 중1 땐 접선, 접점, 할선까지 나와. 알겠냐고? 자, 그럼 왜 90도예요? 증명 과정이 없어요. 굳이 만들자면 할 수 있긴 하나, 굳이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증명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뭐예요? 암기 대상입니다. 뭐랑 90도라고 정하나? 접선과 반지름은 90도를 이룬다.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알았다고 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잘 들어.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내접원 입장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선분이기 때문에 접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 점과 만나는 이 보라색 포인트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 접점이죠? 접선과 만났으니까? 그리고 반지름 여기라는 거 보이지? 파란색? 내가 몇 도를 이룬다고 했어? 90도를 이룬다고 10초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도? 여기도. 됐니? 그럼 이거를 적용을 했더니 아는 만큼 보인다가 또 등장해요. 또 중요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수선이라는 거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선이 뭐였죠? 이게 이번 직교. 제대로 대답한 사람 최근에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90도로 내린 거예요. 점에서 90도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을 하죠. 근데 보이는 건 그게 맞지만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아야 돼. 수선의 발. 이거 수선의 발이에요. 그래, 잘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일로 와봐. 선분, 점 90도를 이루고 있죠. 그럼 이 반지름이 뭘로 보여? 수선이야. 보라색 점은 뭐야? 보라색 점은 뭐야? 수선의 발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점과 직선까지의 뭐라고요? 거리야.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뭐라고도 볼 수 있어? 내접원의 중심, 내심과 각 삼각형의 선분까지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내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선분까지의 거리. 뭐라고? 거리가 다 같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거 아직 얘기 안 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내저번의 중심 내심에서 삼각형의 선분까지의 거리가 접선까지의 거리라고 해도 됩니다. 선분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데 그게 어떻다? 당연히 높았다. 오케이? 그래서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이 내심은 선분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 구분을 잘 지어야 돼. 달달달 암기하는 거 필요하나 그림과 혼연일체가 돼서 외워야 됩니다. 알겠니? 그냥 외우면 야 단원이 도형 단원인데 그림 없이 외우는 게 어딨어. 같이 공부해야지. 그럼 외심 찾기 해봤듯이 내심 찾기도 좀 해봐야겠죠? 내심은 어떻게 찾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내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첫 번째 거였어요. 그게 뭐입니다. 증명해볼까? 일로 와봐. 연결했다. 되도록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긴 거 보이니? 네? 직각삼각형 1번, 2번 생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가 아까 외심과 내심이 이등변 직각삼각형 뒤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특징을 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공부하세요. 수학 공부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생각이 되는 거야.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려운 거 뿐만 아니라 그냥 문제도 못 풀어. 도형은 개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계산이 복잡하니?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한 세세한 특징들을 다 기억해야 돼. 그래야 그 중에 뭐를 쓸까에 대해서 찾아서 풀 거 아니야. 기초 상식이 없는데 무슨 수로 풀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럼 내가 뭐 얘기했어?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특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1번하고 2번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일까요? 합동 요건 생각해보세요. 판은 다 깔아놨어. RH 쓸 수 있나요? 없나요? RH 합동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빨리 생각해! 자, 다시 질문한다. RH 합동 조건 쓰려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무슨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했어? 빗변이라 그랬죠? 봐, 대화가 안 되잖아. 이러니까 못하는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똑띠 차리고 공부하세요. 정신 좀. 응? 빗변이 같나요? 이게 빗변이잖아. 같지? 그럼 RH 돼요. 그럼 S야 A야? 내가 아까 파란색이 반지름으로서 같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변이 같죠?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니네 지금. 그러면 공식만 외워서 뭐 할 건데? 왜 그런지 알아야지.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을 찾은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바람직한 마인드는 대응과 같은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가 같은 거 알겠습니까 서로? 일로 와볼게. 어디랑 같아? 같아. 지금 누구랑 연결했니? 삼각형의 꼭지점과 내저번호의 중심하고 연결했죠. 그럼 무슨 선이야? 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이게 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내심하고 꼭지점하고 연결하면 무조건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개념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심을 찾는 방법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 있어. 자, 위에 내심은 각 변의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 그랬지. 얘들아, 얘는 내심을 어떻게 찾는다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안 긋고 있죠? 왜 안 긋고 있을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개념이라고요. 여기서 내각의 이등분선 그리면 여기 지나가 안 지나가? 그래서 그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까와 같은 질문을 또 해볼게. 이거 되는 거라 했지. 자, 개념 문제 어떻게 나와? 개념서에는 당연히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심 찾기 개념을 통해서 이론화되어 있지 않으면 또 이게 내심인지 아닌지를 또 헷갈려 하신단 말이야. 어떻게 나와 있어? 이건 내심이 맞나요? 내심을 찾는 방법의 일부분이죠. 네? 이거는 외심을 찾는 그림의 일부분이죠. 굳이 세 개 그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내저번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만들어졌을 때
이쪽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반드시 여기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그래서 안 그려도 돼요. 따라서 얘는 굳이 여기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긋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내심이란 말이야. 얘는 무조건 외심. 됐니? 좀 비교해보자. 아까 내가 이거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죠? 안 된다 했죠? 그럼 내심도 헷갈리는 거 찾아봅시다. 저쪽 파란색, 내 저번에 반지는 파란색 3개 보이나요? 보이나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저 중에서 파란색을 만약에 2개만 그렸다면 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건 특징이에요. 자, 내심 찾기가 아니라 내심의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외심 찾기가 아니라 외심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특징은 반드시 3개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특징은 반드시 3개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알겠냐고? 물론 90도 표시도 있어요. 알겠어요? 왜 90도 있어야 돼? 아까 내가 수선이 뭐라고 했어? 점과 선분,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개념이었죠. 거리 같다라고 써놨지 않나요? 저기다가 따라서 90도 표시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아. 알겠느뇨? 자, 따라서 얘는 반드시 3개가 있어야 되고 2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것에 또 극단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이 점과 잘 들어. 이 선분까지의 수선 거리와 이 점과 이 선분까지의 수선 거리가 같은 거지. 뭐라고요? 이 선까지의 거리와 이쪽 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지. 그럼 또 내가 다른 거 그려줄까? 이것도 돼. 내심이야 저게? 이게 내심이냐고. 이거를 원으로 하는 중심을 그리면 이거밖에 안 그려져. 내심이야? 벌써 틀렸지.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많아요. 아니 저것만 되겠냐고. 이것도 돼. 이게 내심이야? 아니지? 내심이 왔다리 갔다리 막 움직이고 앉아있어 또 난리가 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심의 특징보다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외심이고, 오케이? 각 선분까지의 거리인 수선의 길이는 내심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세 선분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지 두 선분까지의 거리 같은 건 아니야. 요거 주시면 돼요. 자, 구분을 꼭 지어야 돼. 내가 괜히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 6번 개념 교과서 문제인데요. 6번 문제 잠깐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 삼각형 ABC에서 학교에서 자 뭐라고 했죠? 같은 거리에 있는 자 거리라고 했는데 거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 외심에서는 누구까지의 거리야? 꼭지점까지의 거리야. 근데 내심은 각 선분까지에서의 거리예요. 뭐라고요? 꼭지점이 아니라 선분까지의 거리야. 그럼 얘는 뭘 물어봤어요? 새 마을이 있는데 마을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자, 그럼 마을은 선이 아니라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각 마을까지의 거리, 즉 삼각형 입장에서는 무슨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곳에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왜죠? 뭐 외심이죠? 이 문제는 외심인 거야. 자, 그럼 거기에다가 밑줄을 딱 어디다가 쳐놓을까? 학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까지 밑줄 쳐. 새 학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밑줄 치고 외심이라고 쓰면 되겠죠. 외심을 의미하는 보기가 어디에 있어요? 3번에 보세요. 세 선분의 뭐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 그림 안 지웠잖아. 내심이 아니라 외심 찾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보기에다가 외심 찾기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니? 자, 넘어갈게요. 이거 얘기하다 하루 다 갈 수도 있어요. 학교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 2번 유형, 3번 유형 다 중요해요. 자, 2번 유형은 둔각삼각형이죠. 외심의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었다. 둔각삼각형은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어디 있나요? 를 물어보면 직접 찾아볼게요. 둔각삼각형이지. 잘 들어라. 외심 찾는 방법 뭐라 그랬어? 수직이 등분서 그리는 거야. 각 선분에 두 개만 그려도 된다 했지. 두 개만 그려도 된다 했지. 자, 그려볼게. 하나 그렸어. 요거의 수직이 등분서 그려볼게. 만났죠? 세 번째 수직이 등분서 그릴 필요 있다 없다 굳이? 없어요. 무조건 저게 외심이야. 오케이? 자, 그럼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지.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야? 외곽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의 어디에 있어요? 안쪽, 내부에 있어요. 자, 근데 둔각 삼각형은 외부에 있어요. 개념이에요. 자, 그럼 그걸 알았다 치자. 위치는 바뀌었으나 난 도대체 이 둔각삼각형 유형을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특징은 바뀌지 않아요. 외심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꼭지점까지의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주황색끼리 서로 다 어때? 같아. 이걸로 푸는 거야. 뒤에 유형 외심 문제 상당수가 저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얘기만 했어? 이등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랬잖아. 몇 개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접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연결을 하면은 이등변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질문해 볼게. 지금 이 그림은 이등변 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보통 두 개 얘기해. 왜? 하나, 둘. 몇 개예요? 더 있어요. 세 개예요. 왜 네 개야? 이것도 이등변으로 보여? 이등변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1번, 하나, 2번, 두 개, 3번이죠? 이걸로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잘 들어. 이거랑 이거랑 같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B를 썼다면 이 가게 크기는 요거랑 같겠지? 요런 거 아니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가게 크기를 C라고 한다면 요 가게 크기와 요 가게 크기가 마찬가지로 같겠지. 내가 지금 뭐를 얘기했어? 계속? 이등변에 각이 같다라는 것만 표시했죠. 둔각삼각형 외심 문제는 다 저러고 저걸로 풀려요. 어디 같은지만 찾아서 푼다고. 그러면 그림을 봐. 7번, 8번, 9번, 10번 중에서 마지막 것만 유독 다른 게 있어. 뭔지 알겠어? 얘는 밖에 있어. 아니, 다 바뀌어 있잖아. 7번, 8번, 9번 문제와 다른 점. 얘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 말이에요. 이거 없죠? 이거 없죠? 네. 그럼 풀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려요. 그 그림에 이거 이어놔. 그래서 이게 보조선이에요. 그려서 푸는 거야. 자, 가게 크기 보세요. 지울게. 자, 여기가 38도. 그 다음에 여기가 25도야. 그럼 어디도 25도야? 여기도 25도죠. 보여? 자연스럽게 이 주황색이 이거랑 같은 거 알겠니? 이등변이잖아. 같냐고? 맞죠? 그럼 더한 거 얼마야? 63도죠? 그럼 여기도 63도지. 맞니? 그 다음 색깔 그대로 해놨잖아. 파란색 같은 거 됐어? 내가 어디 물어봤죠? A, C, B 여기에요. 그럼 알려준 대로 표시하세요. 파란색이 25 더하기 X 맞아요? 그럼 여기도 25 더하기 X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관문 X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중1 때부터도 얘기했고 앞에서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 할 때도 얘기했던 주제 각과 관련된 문제풀이의 베이스는 초등학교 때 내각의 합은 몇 도? 180도. 중학교 1학년 때 새롭게 공부한 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외곽의 크기가 같다.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네?
둘 중에 뭘 쓰면 될까요? 내각의 180도 아니면 내외각의 성질. 뭘 쓸까요? 이 그림은 외곽에 대한 그림의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외곽이 어디 그려져 있어? No. 외곽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외곽이지. 이게 외곽이잖아. 알지?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 이 그림의 외곽에 대한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럼 일단 내가 보기엔 뭐야? 이거는 내각의 성질 쓰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선택지가 뭐가 있어? 내각의 180도를 써볼까? 뭐라고? 내각의 180도를 써볼까? 라고 했더니 이 삼각형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180도지. 이거 찾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말할게.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 써놓고 풀라고 하면은 이거 풀어. 초등학교 문제야 이거 이거 심지어. 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더한 게 몇 도라고? 내각이 몇 도라고? 180도라고. 자, 저거 풀면 나옵니다. x는 27 나옵니다. 그러면. 자, 확인하시고. 이거 숙제 나갔었지 않니 근데? 안 나갔니? 나왔어요. 다 풀어오라고 하긴 했지? 네.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나갔잖아. 대표 문제만 풀어와. 남은 거 풀어와. 숙제 나갈 게 없어서 그냥 내줬자 내가. 도와주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은가 봐. 네. 오늘 숙제 중에 하나는 설명 오늘 최대한 해줄 테니까 네. 틀린 거 좀 보완해 오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벌써 8월입니다. 어떡해요? 그럼 4시간 수업 필요하셔요? 다음으로도 계속. 근데요. 그럼 6시까지 오는 거예요, 맨날? 광복절 전까지 그렇다고. 와. 자, 다음. 와. 둔각삼각형 나왔잖아. 직각삼각형도 확인 좀 해보자. 자, 직각삼각형은 유일하게 외심이 어디 있다라고 공부를 했냐면 이거 직각이구나. 빗변의 센터에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뭐라고요? 빗변의 중점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뭐 가장 가까운 과거에 소공식 공부했었죠. 수선 내린 그림이고 소공식 된다는 거 공부했었죠.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에 이 그림이 잘 나오는 이유가 외심과 닮음에서 공부한 소공식을 같이 쓰는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었어. 닮음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했죠? 앞에 거 안 돼 있어서라고 했잖아. 준비 잘 해놨는데. 자,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센터에 있다. 하지만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럼 이 그림은 특이하게 그럼 이등변 몇 개 생겨? 예각 삼각형 이등변 3개 생겼고 둔각 삼각형도 이등변 3개 생겼지. 근데 직각 삼각형은 유일하게 이등변 이렇게 2개밖에 안 생겨. 하지만 각이 같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개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일단 뭐긴 외심이지. 열심히 야, 뭔지 모르겠는데 꼭지점까지의 거리. 두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죠? 그럼 외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식사항 공부한 게 뭐야? 외심은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결론적으로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 직각삼각형이 돼야 돼. 근데 계산으로서도 증명할 수 있어. 잘 들어. 이등변이 2개 있는 건 초딩도 알겠지. 밑각 같은 것도 알겠지. 이렇게. 이거 보지 말고 이걸 봐. 그러면 여기가 왜 90도인지 증명해 봅시다. 할 수 있겠어요? 삼각형은 내각의 180도 주구장창 쓴다고 얘기했죠? 아까도 그렇게 풀었잖아요? 하나, 둘, 3개 더한 거 몇 도야? 180도야. 그럼 암산에 A 몇 개? B 몇 개? 더한 게 몇 도야? 180도야. A 2개, B 2개 더한 게 몇 도야? 양변을 2로 나누면
결론 직각삼각형이지. 개념 문제로 나와. 어떻게 나온다고 다시 보여줘? 90도 표시 안 돼 있고 그냥 이것만 표시돼 있어. 그럼 이건 애초부터 내가 벌써 정리했잖아.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무조건 외심이라니까. 어? 근데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90도가 없는 것 같아서 표시해놓고 푸는 게 시간 문제인 거야. 알겠니? 그럼 열심히 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또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래요. 네? 그럼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사실이 보일까요? 직각삼각형의 이게 뭐야? 빗변 맞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외접원의 중심 맞아? 그리고 꼭지점까지의 거리 같다 해서 거리 같다는 안 지웠잖아. 다 반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죠? 맞아요? 그럼 결론 보라색의 길이는 외접원의 입장에서 뭐예요? 지름이겠죠? 네? 지름이겠죠? 그래서 개념 문제가 뭐가 나와? 다음은 외접원이 외심이다. 다음은 외심이다. 여기가 5cm일 때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사실 이렇게 나오면 좀 노골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지름이겠지. 반지름 8인 거 됐니? 네? 그 원주 구하세요 하면 2파이에라 넣으면 16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나온다고. 또 어떻게도 나오는지 알아? 이거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여기에 5cm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외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5cm. 네,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반지름이 5인 걸 찾아서 푸는 거야. 됐니? 아, 내용이 다 똑같아. 연결되는 게. 외심은 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왜 같아요? 다 반지름이에요, 이거. 됐슈? 연습하면 다 보인다니까. 노력을 하라고 내가 저번부터 잔소리 하잖아. 숙제할 때 진지하게 하라고 하지 내가. 복습하는데도 안 할 거면 시험 때문에 어떡할 건데? 응? 열심히 정신 차리고 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괜히. 그러면 14번 문제 보시면 찾아. 14번. 이거 지웁니다. 네. 14번이에요. 직각삼각형 나왔죠? 빗변의 중심 나왔죠? 외심이라고 써있어요. 그쵸? 외심이라고 써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괜찮니? 맞아요? 근데 각을 보니까 여기가 60도. 근데 보통 애들은 뭐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이건 물어봤지. 그럼 애들이 또 눈대중으로 푸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빗변이 몇 cm니? 14cm지? 아, 그럼 여기 7이네. 근데 보니까 이게 또 무슨 삼각형처럼 보여? 정삼각형처럼 보이니까 7이라고 쓰는 인간들이 훨씬 많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60도. 그럴 거면 미술학원을 다니세요. 왜 자꾸 그림 공부를 하고 계셔? 60도 같아 보이긴 한데. 60도라고 써있어 여기. 아니 그 이쪽은. 자, 저게 왜 정삼각형인지를 증명을 해야 돼. 니네가 눈대중으로 한 건 높은 확률로 맞아. 그럼 그게 왜 진짜 정삼각형인지를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지. 근데 이게 증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봐, 일단 외심이니까 7cm씩 나눠먹은 건 괜찮죠. 그리고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도 7인 거 괜찮죠. 그럼 여기를 구할 때 이제 무슨 직거래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야. 자, 이등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등변이 있어요. 첫 번째, 꼭지각, 밑각, 맞니? 첫 번째, 꼭지각이 60도인 이등변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60도니까 반반에서. 그럼 몇 도예요? 다 60도 되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래. 두 번째, 밑각이 60도인 이등변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정삼각형이에요.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사람들아. 그럼 봐. 이등변이지. 써있는 60도는 꼭지각, 밑각 중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고. 알겠지? 옛날 거 모르면 못해. 초등학교 때 한 거야. 어?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따라서 정삼각형이 맞으니까 7인 게 맞아요. 됐어요? 됐냐고? 네. 다음. 4번하고 5번 유형을 같이 할 건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 아까 내가 둔각삼각형 풀 때 반지름 보조선 그렸죠? 정확하게 무슨 보조선이었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꼭지점과 연결이 안 된 선을 그어서 풀었었지. 기억나니? 4번하고 5번 유형이 대부분이 이렇게 풉니다. 거기에 보면 4번하고 5번 유형이 공식이랍시고 써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고 할 때부터 외우세요. 알았지? 절대로 거기 써있는 거 증명 안 할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요. 기본 원리로만 푸세요. 그럼 내 말은 그겁니다. 20번을 보시면 외심이 여기쯤 있다. 이렇게만 연결돼 있지. 응?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고 나머지 두 개 연결부터 해놔요. 어? 연결해놓고 거리 같겠지? 네. 맞아요? 그럼 이등변 3개 있겠지? 거기 써있는 값을 봐봐. 44도. 누구의 밑각이야? 요 이등변의 밑각이지. 그럼 여기랑 같겠지? 이렇게 써서 푸는 거야. 다음 30도 써있잖아. 이거랑 같겠지? 네. 또 봐. 요것도 이등변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겠지?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거라고. 그럼 구하는 게 어디냐면 각 A랑 각 B를 구하는 거야. 스몰 A 구하면 각 A랑 각 B 구하는 거 아니에요? 스몰 A는 어떻게 구할까요? 빠지면 섭섭한 또 내각이한 몇 도? 180도로 푸는 거야. 알겠니? A 2개 30도 2개 저 44도 2개 1000개 100 어? 중간에 360도 저거 합으로 풀면 안 돼요? 360도가 어디에 360도예요? 중간에 이거요? 네. 이거 360도 어떻게 식을 잡으려고? 이거 30도 30도니까 120도 하고 88도 하니까 180 빼기 88을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를 이제 180 빼기 360 나누기 거기를 하면은 아 여기가 나오니까 A 두 개 나누기 A 두 개를 계산하겠다 해도 돼. 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푸는 거야 사실. 해도 되긴 돼. 아, 네. 근데 조금 복잡해. 조금 복잡해. 내 생각은 그래. 추천을 하지 않아 사실. 자 무튼간에 내각이야 180도잖아. 그럼 여기에서 양변을 이뤄나는 게 그게 그 유형 몇 번이야? 4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그럼 내가 말한 건 공식은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함축한 거야. 결과만 써 있는 거야.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외심의 특징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 도움이 과연 될까? 절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 끝나면 센도 할 건데 센 할 때도 하지 마. 내신 대비 교재 할 때만 해. 알았어? 그래야 기억에 남아. 그래야 어려운 거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어. 최소한 이거 그을 생각은 한다고. 공식만 외운 바보들은 안 해. 알겠어? 이유가 있어. 나는 니네 선배들의 엄청난 50억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냐고. 자, 계산해서 스몰 A가 나오죠? 얼마니? 74니까 16이니? 구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각 A와 각 B를 계산해서 빼야 돼. 그러면 각 A는 요거 더 얼마니? 60이죠. 각 B는 A랑 30 더한 거다. 46이지. 이 계산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2배 각 A 빼기 각 B지. 74도? 답은 1번이에요. 됐니? 아까 둔각삼각형에 의해서 거리 같다 보조선 또 끄적거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개념을 이용하는 공부야.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알겠냐? 자, 하나 더 풀고 잠깐 쉬겠어요. 목이 아파서 안 되겠어. 자, 5번 유형까지가 일단 외심 유형이거든. 5번 유형도 똑같이 풀 거예요. 거기 써있는 공식 외우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공식은 굉장히 심플하긴 해요. 생긴 건 요래 생기긴 했어요.
이게 외심이면 여기가 120도면 요각의 2배가 120도라는 공식이 있어. 그럼 여기가 60도겠죠? 간단하지? 2배니까. 아, 시험 대비 때 막 쓰라고. 지금 쓰지 말고. 알겠어? 쓰지 마. 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다 돼. 봐봐. 24번 뭐 다 되긴 하는데 요거 봅시다. 여기 돼 있지. 뭐부터 시작해? 연결해. 똑같죠? 연결해. 그럼 이제 계산이 좀 달라지는 건 있어. 여기가 51도야. 잘 봐. 구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거리 같은 거 맞나요? x는 누구셔? 이등변에? 육각이지. 됐니? 근데 이제 아까랑은 다른 거. 이등변이고 이등변이잖아. 같은 거 알고, 같은 거 아는데 아까랑 다른 점. 아까는 밑각이 30도, 밑각이 44도를 다 구할 수 있었어. 조건에 이렇게 두 개 써 있었거든. 지금은 뭐가 달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은 건 안 돼. 주황색과 연두색이 몇 도인지가 쟤처럼 안 나와 있지. 살짝 응용된 거야. 주황색과 연두색은 모르는데 더한 건 알아. 더한 건 알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주황색 하나, 연두색 하나가 51도면 주황색 2개, 연두색 2개는 얼마겠어요? 51도에 몇 배겠어?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 51도에 2배겠죠? 2배네요. 맞아요? 네. 2배잖아요. 그럼 내 말은 그거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합이 몇 도야? 51도에 2배야. 그리고 난 또 내각의 합 180도 또 쓸 거야. 어떻게? 하나, 둘, 3개 더하기 180도겠지. 자,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주황색 2개와 연두색 2개의 합은 51도래. 그럼 거기에 x까지 더하면 180도 아니니? 맞니? 주황색 2개, 연두색 2개, x까지 더하면 180도지. 그럼 결론. x 2개와 주황색 2개, 연두색 2개 합치면 몇이라고? 51도에 2배. 결국은 어디 각이 같은지 표시해서 푼 건 저거랑 똑같아. 계산력이야. 이건 그냥 다 더한 게 몇 도야? 80도야. 이거 나누기 2하면 또 저공식 나와요. 피하지 마세요. 됐니? 자, x 구하면 39도 나올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이죠.